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이후 또 바뀐 거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주식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보통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상승세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진짜 언택트니 뭐니 뭐 다양한 어떤 아이템들의 그 섹터에 의해서 예. 장이 막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뭔가 좀 이게 그 대세가 과거와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여러 면에서 바뀌는 건가요? 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뭐 세계 경제, 뭐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사실 바뀌고 있죠. 예, 얼마 전에 뭐 한 회사 선전이 될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라고 있거든요. 네. 세리 CEO라고 그러는데요. 삼성경제연구소 CEO한테 동영상을 작성해가지고 배포를 매월 해요, 매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12분의 전문가를 초대해가지고 동영상 24개를 작성했거든요. 아, 네. 근데 저는 그 미국 경제 하라고 그래서 미국 경제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전부 제가 들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계가 뭐 G7, 뭐 G20 그랬는데 G0 시대로 가고 있다. 앞으로 국가 권력은 굉장히 약화되고요. 대신 정부의 역할은 굉장히 강화될 거라는 것이죠. 예, 지금 미국 정부, 중국 정부 역할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미국이 WHO 탈퇴했지 않습니까? 갈수록 국제기구 역할은 축소되고 국가 권력은 강화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문명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데요. 예, 미국 가시면은 미국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게 자유예요. 네. 예, 그 다음에 중국 가면은 만리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만리장성이 상징하는 건 안전이거든요. 이 코로나로 자유와 안전의 충돌이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대처하는 것 보니까 뭐 중국이 숨긴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그동안 세계가 자유를 강조했는데 안전을 강조하는 사회로 바뀔 것이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GVC라고 그러는데요. 그동안 이런 모든 상품을 세계에서 제일 싸게 생산하는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해가지고 교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제 코로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마스크 하나도 생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마스크를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GVC가 도메스틱 혹은 리저널 DVC, RVC로 가는 세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려면요,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가가 올라가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 거 월마트 진열대 전시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을 미국서 생산한다면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트랜스포트 사회에서 텔리포트 사회로 가면서 저탄소, 저에너지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고요. 예, 그 다음에 기업들이 과거에 효율성만 강조했는데 이번 사태로 보니까 원자재 조달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성도 강조하더라. 이런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처음에 언택트주들이 올랐죠. 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뭐 자동차도 결국 그 융합이거든요. 자동차의 모든 기술이 융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참 현명하게 저는 반응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그 요즘 또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쪽하고 바이오 쪽이 전략 사업처럼 이렇게 뭔가 국가들에서 이제는 키워야 되는 산업이 돼버린 것처럼 이 세계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한국도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뭐 그린 뉴딜, 뭐 뉴딜 정책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주체가 정부, 가계, 기업, 해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가계 부분 잉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많지만은 금융 부채보다는 금융 자산이 조금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를 않다 보니까 자금 부족 규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부분에서 잉여 늘어나고 기업 부분에서 자금 부족 규모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쓰는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제 90년대 일본이 이런 상황 가가지고 일본 정부가 굉장히 돈을 많이 썼는데 생산성이 낮은 곳에 써가지고 저 일본 경제 뭐 굉장히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정부 부채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돈을 굉장히 잘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린 뉴딜,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이쪽에 정부가 적극 투자를 생산성이 높은 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요새 그 뉴딜 펀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인데, 근데 정부가 과연 그 좋은 기업들을 그렇게 골라낼 수 있는가? 네, 그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돈들이 의미 없이 써게 되면 네. 국가 부채만 확 늘어나는 게 네. 돼버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우리가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해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교수님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도주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앞으로 뭔가 좀 더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분야로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 저는 계속 언택트가 3분기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뭐 이거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이런 회사가 전기차로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최고 경영자들 서로 만나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뭔가 개인 투자자들이 힌트를 찾은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실마리를 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그 삼성전자거든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별로 못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삼성이.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요. 지금 중국이 반도체에 엄청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작년에 언론 보면은 중국 반도체가 우리나라한테 한 4, 5년 뒤졌다 그러는데, 최근 보면은 뭐 일부 전문가들도 1년밖에 안 뒤졌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가 별로 못 오르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산 요소를 2개 골라라 그러면은 저는 원유하고 반도체인데, 아까 텔리포트 사회로 가면서 원유 수요는 갈수록 둔화되거든요. 제가 뭐 모든 그 모임 안 가고 웬만하면 사이버로 좀 해결을 하면서 저도 원유 덜 쓰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원유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데요. 이 반도체는 안 들어간 데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환율이 최근 많이 떨어졌다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워낙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저는 뭐 올 연말 내년 초에는 환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거든요. 외국인 단기적으로 외국인 순매수하고 가장 관계 깊은 변수가 환율이에요. 환율이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그거는 좀 삼성전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쉬우니까.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뭐 아직도 몇 년간은 그 디램 분야에서는 저는 충분한 경쟁력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3분기 주가가 조정받고 4분기 내년 초에 주가가 오를 때는 저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네. 제가 개별 종목은 잘 모르는데요.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있을 때는 매일 아침에 그 모닝 미팅하고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으니까 추세를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밖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한번 추세는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이제까지 잘 추격을 뭐 사실 막강한 경쟁자 일본서부터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뭔가 살아남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또 성장할 거라고 믿는 게 합리적이겠죠. 저는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 TSMC를 경쟁으로 해서 지금 쪽 분야도 이제 뭔가 새로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동안 디램에서 뭐 세계에서 단연 그 1위였습니다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쪽에 사실 영업 마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거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하겠다가 삼성 최고 경영자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한 번 더 도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어떤 분야는 없으실까요? 이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이 들면 아까 우리 사람들의 어떤 투자와 관련된 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도 물론 이제 언택트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바뀌겠죠. 근데 이런 언택트 이렇게 됐을 때 그 텍트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텍트 문화 산업들 이거는 예. 정말 이대로 침몰하게 되는 것인가 예. 뭐 그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그 최근에 자동차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우버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많은 물건을 서로 공용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코로나로 오히려 개인적으로 모든 상품을 개인적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자동차 그런 걸 안 쓰고 그래서 일부 그 젊은이들이 지금 자동차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큰 변화는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주도주가 뭐가 있을까? 그거는 제가 뭐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번에 뭐 조정받고 나서 다 같이 떨어지겠습니다만 다시 언택트, 그 다음에 바이오. 바이오는 저는 계속 그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몇 년 전부터 강의하면서 혹시라도 좀 용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주식을 한번 사봐라. 네. 네, 그때 뭐 20-30만 원대였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좀 몇 주씩 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세계 주요 CEO 중에서도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했을 때 그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세계 정말 유명한 CEO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맡을 때 그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걸 보고 다음 삼성전자 후계자가 아버지처럼 하려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오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동안 적자 나다가 지금 뭐 좀 흑자를 난 것 같습니다만 그 미래 성장성을 보고 삼성전자 다음으로 아마 바이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렇게 한번 오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사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일단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더 이익을 내야 될 텐데요. 근데 아직 뭐 신약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뭐 시밀러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거는 결국 규모 경제예요. 근데 참 그러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제 우리 쪽에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그 바이오 분야가 이걸 어떤 분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게 IP 특허는 아니잖아요. 이게 국제약이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가격 경쟁력이 아마 최고로의 그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중국에서도 이번에 뉴인프라 사업이 아니군요. 하여튼 이 바이오 산업을 몇 년 전부터 엄청 크게 육성을 하고 있잖아요. 돈을 엄청 쏟으면서. 그러면서 이러한 회사들이 뭐 유럽에서 이제 승인 신청을 뭐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중국이 이게 만약에 제조업이라는 느낌으로 경쟁이 됐을 때 우리의 어떤 이 바이오 시밀러 분야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업사 회사들도 많이 그 타격을 받을 텐데요. 근데 삼성 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중국 기업보다는 훨씬 더 규모 경제에서 앞서고 있다. 그리고 제가 회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큰 흐름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인도에서도 아주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개별 기업을 잘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큰 흐름 추세에서 아까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그때 삼성 바이오 적자 났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큰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지금 워낙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잘 되기만을 기도해야죠. 우리 회사니까 한국의 기업이니까. 네.